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브리어 계속형 완료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히브리어 계속형 미완료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계속형 미완료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의 내용이 전개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형 바브 혹은 이제 바브 연속법이라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용법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미완료형 동사에다가 접속사 바브를 붙여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완료의 의미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 동사를 놓고서 해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래형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다가 접속사를 붙이게 되면 미완료로 번역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완료로 번역하지 않고 완료의 의미로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반대의 그런 용법인 거예요. 완료형 동사에다가 접속사 바브를 붙이게 되면 미완료의 의미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용법입니다. 완료형은 기본적으로 완료로 번역하죠. 할라크 하게 되면 동사 할라크라든지 아니면 샤바르라고 하는 동사라든지, 만약에 이 동사가 칼로 칼로 만약에 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과거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동사에다가 접속사 바브를 붙이게 되면 완료의 의미가 아니라 미완료의 의미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게 설명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즉 계속형 미완료형을 여러분들이 보고 오면 좀 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형 바브 연속법은, 계속형 바브 혹은 바브 연속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혹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동작 사건의 연속성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중요한 거죠. 동작 혹은 사건의 연속성을 표현할 때 뭐를 쓴다? 이 계속형 바브를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형 완료의 의미. 자, 계속형 완료는 미완료의 의미로 번역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헛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완료형하고 계속형 완료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형 완료는 완료하고 다른 거예요. 완료형은 그가 갔다, 그가 보았다, 그가 경험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완료의 의미인 거고, 계속형 완료는 완료형 동사가 사용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료의 의미로 번역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징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칼 완료하고 계속형 바브가 붙은 칼 완료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샤마르 되어 있어요. 샤마르. 이 뜻이 뭐예요? 그는 지켰다라고 하는 동사죠. 칼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가 지켰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가 지키다가 아니라 그가 지켰다. 여기 밑에 있는 동사 볼까요? 자카르입니다. 그가 기억했다입니다. 그가 기억했다. 완료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기억하다, 그가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기억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칼 완료
계속형 바브가 붙으면, 다시 말해서 계속형 완료로 사용이 되면 과거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형으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왜 샤마르 되어 있어요. 왜 샤마르. 샤마르 앞에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은 그리고 그는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왜 자카르. 왜 자카르. 자카르는 그가 기억했다. 이런 의미를 갖지만 왜 자카르 이렇게 되면 완료형에다가 접속사 바브, 즉 계속형 바브가 붙여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는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료형은, 동사의 완료형은 과거로 번역하고 동사의 계속형 완료로 사용이 되면 미래로 번역한다. 그 미래는 어떤 동작이나 사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형 완료 형태와 특징. 자, 이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은 계속형 미완료를 공부했을 거예요. 계속형 미완료의 형태론적인 어떤 특징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바브 파타 그리고 여기에 다게시가 붙습니다. 그죠? 중복점이 붙어요.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어근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브 파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접두사 요드나 타우나 이런 게 있겠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계속형 미완료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계속형 완료형은 이게 계속형 완료형은 완료형 동사에다가 접속사 왜만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반 완료형과 계속형 완료형 사이에 철자가 변화가 없습니다. 철자가 변화가 없어요. 여기 동사의 철자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계속형 미완료는 어때요? 여기에 중점이 붙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 타우가 붙으면 여기에 중점이 붙잖아요. 그래,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계속형 완료의 형태와 특징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를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카탈 하면 그는 죽였다이죠. 카탈하면 그가 죽였다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계속형 바브가 붙어 있죠.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떤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계속형 완료 형태로 쓰인 거다.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는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일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그리고 그는 죽였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된다,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볼까요? 왜 카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카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왜 카텔라를 그리고 그녀는 죽였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틀린 거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단독으로 카텔라 하면 그녀는 죽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지만, 왜 카텔라, 즉 계속형 완료형으로 쓰이면 그리고 그녀는 죽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인칭 남성 단수 왜 카탈타 2인칭 여성 단수 왜 카탈트
그리고 너는 죽일 것이다. 1인칭 공성 단수 왜 카탈티, 왜 카탈티, 왜 카탈티, 그리고 나는 죽일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 3인칭 공성 복수 왜 카텔루, 왜 카텔루, 그리고 그들은 죽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의미죠. 왜 카텔루. 2인칭 남성 복수는 어때요? 우 케탈템, 우 케탈템. 2인칭 여성 복수는 우 케탈텐, 우 케탈텐. 1인칭 공성 복수는요. 왜 카탈누, 왜 카탈누 이렇게 되죠. 여기서 보면 요게 접속사가 왜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슈렉으로 바뀌었죠. 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단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슈바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또 접속사 바브 밑에 슈바가 있잖아요. 유성 슈바가.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그 슈바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우로 바뀌어요. 슈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케탈템, 우케탈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계속형 바브입니다. 너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여자, 그러나 여성이죠. 2인칭 여성 목소리니까 너희는 죽일 것이다. 왜 카탈누, 카탈누 이렇게 되죠. 왜 카탈누. 음절을 정확하게 나눠서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카탈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계속형 완료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면 될 거예요. 이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계속형 완료는. 완료 형태 기본 동사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다 배만 붙이면 돼요. 그리고 2인칭 남성 복수와 2인칭 여성 복수 거기만 우케탈템, 우케탈텐 거기에만 슈렉이 들어간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속형 완료라고 하는 것을 언제 사용하고 또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로 사용이 사용되는지 그 좀 용례를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미완료 동사 플러스 계속형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국말 이렇게 어순상 미완료 동사가 먼저 나왔고 계속형 완료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완료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계속형 바브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형 완료가 나올 경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 여기다가 완료형 동사가 나오고 완료형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미완료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형 완료가 나올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미완료 동사와 계속형 완료는 문맥에 따라 두 동사 모두 과거의 반복적 행동을 말하거나 두 동사 모두 미래 행동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미완료 동사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형 완료가 쓰이게 되면 문맥에 따라서 두 동사 모두 과거의 반복적인 행동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또는 두 동사 모두 미래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들은 조금 이따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또 미완료 동사와 계속형 완료가 쓰이면 이건 이제 앞에 있는 거하고 살짝 다른 용법인데 미완료 동사가 명령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미완료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속형 완료가 이렇게 쓰인 거예요. 완료. 여기는 뭐 이제 보통 게 접속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미완료 동사가 일종의 이제 명령의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완료 동사와 계속형 완료 동사는 모두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다. 뭐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그러니까 약간 두 개 다 명령으로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실내는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 조건절에 사용된 미완료 동사. 뭐 조건절을 이끈다면 이제 이렇게 임에 의해서 이 조건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임. 그러면 이 조건절에 사용된 미완료 동사 다음에 계속형 완료가 사용되어진다 라고 하면 그리고 뭐뭐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형 완료는 귀결절을 이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뭐뭐 한다면 그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것도 이제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명령형 다음에 계속형 완료로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계속형 완료는 명령형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 네 가지를 한번 실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형 완료 용법 첫 번째이죠. 미완료 동사 다음에 계속형 완료 동사가 나오게 되면 두 동사 모두 과거의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거나 두 동사 모두 미래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밑에 볼까요? 하멜렉 예셰브 하아빠 핫제르 ve 샤파트 엣 하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동사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기 예셰브 이렇게 되어 있고 동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샤파트 앞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계속형 완료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예셰브는 야샤브에서 왔어요. 야샤브에서 왔습니다. 칼 미완료 형이죠.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앉았다라는 뜻이죠. 이것만 놔두고 본다면 예셰브만 놔두고 본다면 그가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 볼까요? 일단은 그 왕이 여기서 그 왕이 앉을 것이다. 바 핫제르 그 뜰에서 핫제르는 뜰이라는 의미예요. 핫제르는 그러나 여기는 관사가 붙어 있고 관사가 숨어 있는 전치사죠. 그러면 그 왕이 그 뜰에 앉을 것이다. 요것만 놔두고 본다면 여기만 놔두고 본다면 그런 뜻이죠. 그러나 여기에 왜 샤파트 심판할 것이 그리고 그는 심판했다. 누구를? 그 백성을 심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여기만 놓고 보면 그 왕은 그들에 앉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여기만 놓고서 본다고 한다면 그는 그 백성을 심판했다라고 번역이 되니 이 의미가 바로 앞에 문장은 미래로 번역이 되고 뒤에 문장은 여기 문장은 과거로 번역이 되는 웃음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 문맥에 따라서 둘 다 과거로 번역하든지 둘 다 과거로 번역하든지 둘 다 미래로 번역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번역은 뭐예요? 과거로 번역한 거죠. 과거로 번역. 그래서 그 왕이 그들에 앉아서 그 백성을 심판했다. 과거의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한다라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왕은 뜰에 앉아서 그 백성을 심판하곤 했다. 뭐 요 정도의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어떤 걸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미래로 번역이 가능하다. 그 왕은 뜰에 앉아서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번역이 가능하다. 자, 두 번째는 미완료 동사 다음에 계속형 완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미완료형이 명령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그런 경우라면 미완료 동사와 계속형 완료 동사는 모두 화자의 바람을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까요? 여기 보면 샤마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샤마 듣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하멜렉 이렇게 나왔어요. 그 왕 에트하토라 토라를 그 왕은 토라를 어떻게 했다? 들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들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이제 미완료형이 어떤 의미로 간접 명령으로 쓰여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율법을 듣고 왜 샤파트 심판하다 누구를 그 백성을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갖는다. 만약에 그 왕은 그 율법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된다? 틀린 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조건절에 사용된 미완료 동사 다음에 계속형 완료가 쓰였을 경우 그 계속형 완료는 귀결절을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만일 이런 뜻이죠. 만일 야슈브 하멜렉 야슈브는 이제 슈브에서 왔죠. 슈브 돌아가다 뭐 이런 뜻이죠. 슈브 돌아가다 돌아오다 그죠? return의 뜻이죠. 그 왕이 여기 주어 만일 그 왕이 돌아온다면 그러니까 조건절에서 미완료형이 쓰여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쓰였냐? 계속형 완료가 쓰였어요. 그러면 그때 만일 그 왕이 돌아온다면 그리고 그는 그 백성을 심판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그 왕이 온다면 그는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미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귀결절이기 때문에. 만일 그 왕이 돌아온다면 그가 백성을 심판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죠. 만일 그 왕이 돌아온다면 지금 가정하는 거잖아요. 조건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는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어디 부분이에요? 이게 조건절인데 거기에 미완료형이 쓰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게 계속형 완료가 쓰였으면 그 부분은 귀결절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 마지막 계속형 완료, 즉 명령형 다음에 계속형 완료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명령으로 해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모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드. 자, 아모드는 아마드의 명령형이죠. 아마드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서라. 어디에서? 베샤알 게이트에서
어디 문에 서라라고 하는 거죠. 어디 문, 베이트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 문에 서라. 이게 명령령이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계속형 완료가 나왔죠. 왜 카라타, 왜 카라타가 나왔어요. 카라타는 카라, 부르다, 말하다,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죠. 이것에 칼 완료 2인칭 남성 단수가 쓰였어요. 근데 여기 접속사 바브가 붙여져서 계속형 완료로 쓰인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명령형으로 해석하라. 그러면 여기 명령형, 여기도 명령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 집 문에 서서 말하라. 거기서 거기서 뭐해라? 말하라. 선포하라. 뭐를 에트하따바르하째 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왜 하아마르타가 나왔어요. 왜 아마르타, 아마르타는 아마르 있죠. 아마르 동사의 칼 완료 2인칭 남성 단수죠. 완료형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여기 명령형이 쓰였기 때문에 이것도 뭐로 번역을 해야 된다? 명령으로 번역을 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마르타는 말하라 이런 뜻이죠. 말하라. 심우 들어라. 뭐를? 데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일단 놔둔다 하더라도 여기 명령형 다음에 계속형 완료가 쓰이고 계속형 완료가 쓰였으면 요거 둘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으로 해석하라. 아시겠죠? 자, 여기 볼까요? 레크는 할라크의 명령형이에요. 할라크의 명령형. 할라크의 명령형. 그 가라는 거예요. 가라. 명령입니다. 근데 명령 다음에 뭐가 쓰였어요? 여기 샤파트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칼 완료형이 쓰였죠. 칼 완료형인데 여기가 접속사가 붙어 있어서 계속형 완료가 된 거죠. 그러면 명령형 다음에 계속형 완료가 나와 있으니 이거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해석해라. 그러니까 가라. 그리고 심판해라. 누구를? 그 백성을.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속형 완료 용법을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기본형은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는 거죠. 칼 완료형은 이렇게 되는 거고 계속형 완료형은 이렇게 완료형 앞에 배가 붙는 것이지만 번역을 어떻게 한다? 미래로 번역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용법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을 해 두고 있으면 히브리어 본문을 읽을 때 미완료형이 나온 다음에 계속형 바보가 나왔네. 이런 경우는 문맥에 따라서 반복적인 과거, 행동, 그 다음에 미래 요거로 가능하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미완료형이 약간 그 명령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라면 미완료형 다음에 계속형 완료는 어떻게 된다? 화자의 바람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조건절에서 미완료가 쓰이고 조건절에 미완료가 쓰이고 계속형 완료형이 이어서 나오면 그런 경우는 계속형 완료형은 귀결절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명령형 다음에 계속형 완료가 나오면 그 계속형 완료도 명령으로 번역하라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 히브리어 본문을 읽고 그리고 그 번역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생각을 해 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테크닉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 번 한 두세 번 정도 더 들으면 충분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계속형 완료 내용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